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 항암식품 6번째입니다. 오늘도 닥터 폴만의 G-BOMBS를 하겠습니다. G-BOMBS 가운데 M에 해당되는 버섯류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이 여러가지 악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리활성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칼은 대단히 중요한 화합물질 가운데 하나지요. 항산화작용과 면역기능과 해독작용을 높여주고 노화지연과 세포산화 또는 손상과 암성장 속도를 낮춰주는 일을 하죠. 잎표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처럼 머리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파이토케미칼 가운데 다당체, 베타글루칸입니다. 다당체는 본래 버섯과 또 인삼, 알로에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버섯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당체가 뭔가? 베타글루칸이 속해 있는 다당체는 단당류가 최소한 3개 이상, 보통 15개 이상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서 면역력의 열쇠라고 불립니다. 생체를 조절하고 노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6의 영양소라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녹말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비타민과 미네랄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을 제6의 영양소, 어떤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제6의 영양소, 또 오늘은 베타글루칸인 다당체를 제6의 영양소라고 불러도 된다고 추천할 만큼 좋은 영양소입니다. 암세포에 직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루킨과 인터페론 생성 촉진으로 대식세포나 T림프구, B림프구, NK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력 자체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면역력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제가 만든 동영상 제1첫 번째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의 항암 성분 중에서 1950년 이후에 지나면서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성분들이 증명되기 시작했는데요. 베타글루칸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베타13D 글루칸이라는 명칭이 맞다고 그러네요. 다당체는 항암과 면역력 증진 특징을 가진 가장 강력한 버섯 유래 물질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가장 확실한 항암작용을 하고요. 면역세포들의 활성화로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항암제의 부작용이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완화제로 많이 사용 가능합니다. 베타글루칸의 항암작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면역세포 반응 활성화, 백혈구세포 생산 자극, 림프구와 대식세포 활성화, 암세포 사멸 유도, 정상세포는 사멸 유도하지 않습니다. 면역기능 향상, 정보전달 촉진물질 생성, 면역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증식, 전이, 재발 등을 막는 것이 베타글루칸의 항암작용입니다. 버섯 섭취 연구 결과를 보면 버섯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유방암, 위암, 직장암 또는 결장암 위험을 낮춰준다고 그러는데요. 2009년에 중국에서 폐경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매일 신선한 버섯을 적어도 10g 이상 섭취한 여성들은 유방암 발병 위험률이 64% 낮아졌다 그러고요. 버섯 10g에다가 녹차를 곁들여 마신 그룹은 유방암 위험이 89%나 낮아졌답니다. 어떤 약보다도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64%나 89%를 낮추는 약은 없지요. 2017년에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al Mushrooms라는 약용버섯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한 편 발표됐습니다. 리뷰입니다. 인간 임상연구에서 약용버섯 일부 항암, 암 면역학적 면역 조절 활동을 리뷰합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약용버섯, 버섯은 곰팡이균이죠. 이 균들은 130개 이상 약효 기능을 생성해서 항암, 면역조절, 항산화, 활성산소 제거 전부 다 항암 작용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외에 심혈관 질환이나 항고, 콜레스테롤 혈증, 항바이러스, 항균, 항기생충까지요. 항곰팡이균, 해독, 간보호, 항당뇨 및 기타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됐고요. 현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암 및 면역을 작용하는 특성을 가진 다당류와 저분자량 2차 대사물이라고 그러네요. 전 세계적으로 600건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약용버섯에 대한 수많은 인간 임상 실험 발표를 했습니다. 몇몇 버섯 화합물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쯤은 마쳐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임상 연구를 할 때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외, 체내 다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는데 대상자들을 모아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연구를 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 거치면 이제 제 약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버섯에 대한 약효는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많이 연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버섯의 항암 성분을 나타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물질입니다. 베타글루칸과 방향화 효소 억제제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지나가서 보면 기억력 회복 증진, 이 치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방사선 부작용 억제, 혈전 제거, 노화 억제, 비만 억제까지 가능하니까 대단한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화 효소 억제제는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효소를 차단해서 에스트로겐 생성을 좀 억제하죠.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3Biotechnology에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항암 치료제로서 버섯의 최근 개발 리뷰라는 것입니다. 버섯은 영양제, 항산화제, 항암제, 프리바이오틱스, 면역조절제, 항염증, 심혈관관계, 항미생물, 항당뇨제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부상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버섯이 암 치료를 받을 때 흔히 나타나는 메스꺼움, 골수 억제, 빈혈, 저항력 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항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버섯에서 항암제 등 생체 활성 분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최근에 많은 버섯들이 기적적인 생물학적인 성질을 지닌 수백 가지의 새로운 성분을 생산하는 미니어처 제약 공장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버섯은 조그맣잖아요. 근데 수백 가지의 새로운 성분들이 막 만들어지는 정말 작은 약국이다. 약 공장이다. 제약 공장 회사다. 그 말이에요. 버섯은 한의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는 전설적인 효과들은 현대 연구들로만 뒷받침되고 있다. 옛날에는 그런 연구들, 기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항암 가능성을 지닌 약용버섯을 한 20가지 정도 해놨는데 너무 적어서 보시기 어렵죠? 제가 다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황버섯. 이건 뭐예요? 뽕나무에 있는 상황버섯이 제일 비싸고 귀한데 너무 값이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 그러죠? 이건 톱으로 썰어야 됩니다. 그냥 칼로도 썰어지지 않아요. 그죠?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먹는 버섯 잘 아시죠? 양송이 아시죠? 연기버섯도 딱딱해갖고 못 씁니다. 그 다음에 갈대기버섯, 흰구름버섯, 동충하초. 겨울에는 벌레로 있고 여름에는 풀로 있다. 그런 버섯이 있죠. 상거물버섯, 말징버섯, 흰 주름 구멍버섯. 이런 버섯들이 다 약용버섯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마버섯. 잘 못 보셨죠? 팽나무버섯. 저도 잘 못 봤습니다. 비단그물버섯.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시죠? 차가버섯. 좀 들어보셨죠? 땀버섯. 잘 못 들어보셨죠? 젖버섯. 꽃구멍 장애버섯, 무당버섯, 말국버섯, 백색 부후버섯. 정말 다 들어보기 힘든 버섯들이죠. 이런 버섯들이 항암 성분이 많다고요. 특별히 차가버섯은 러시아의 산삼이라고 부를 만큼 귀한 버섯이고 이 버섯의 글루칸 함량이 차가버섯이 버섯 중에 가장 많고요. 56.68 마이크로그램 100g 가운데 고송이버섯은 43.60 마이크로그램 100g 가운데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버섯이 차가버섯과 고송이버섯입니다. 자, 고송이버섯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크리미니 포토벨로 같은 건데요. 베이비 포토벨로가 크리민인데 미국에서는 많습니다. 버섯 전골하는 그 가게에서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건데 포토벨로는 우리 손바닥을 다 편 만큼 큽니다. 굉장히 크고 뒤가 좀 새까맣고 음식 하에도 까만 물이 나오죠. 크리미니는 그거의 어린 베이비라고 그러죠. 그 다음 잎새버섯, 표고버섯 많이 아시죠? 쌀이버섯 많이 보셨죠? 모기버섯 보셨죠? 그 다음 능이버섯, 그 다음에 잔나비 걸상버섯, 송이버섯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모든 버섯이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입증된 버섯들입니다. 자, 베타글루칸 함량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가버섯, 송이버섯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부터는 잎새 영지로 쭉 내려가서 상황버섯까지 일본 식품연구소 외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해갖고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꼬송이버섯에서 추출한 MHC가 항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발표도 됐습니다. 버섯의 주요 작용은 약효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고요. 항암 버섯이 입증된 버섯 아까 20개가 그 논문에 나온 거고 제가 다른 논문에서 다시 10개를 더 찾아갖고 한 30개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뭐예요? 눈으로 사진을 잘 찍어서 머리에 보관하셨다가 시장 가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건 또 다른 표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2010년에 식품별 항산화력 수치를 발표했는데 주로 보면 허브류와 양념류가 항산화 수치가 굉장히 많죠. 항암 기능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항산화 수치가 높다는 것은 여기 보면 차가버섯이 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차가버섯이 항산화 지수가 높기 때문에 항암 작용이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버섯뼈 특일 효능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식이섬유는 특별히 뭐예요? 항암작용도 있지만은 혈관 뇌졸중이나 동맥경화, 심장질환 같은 예방에 좋죠. 근데 특별히 뭐예요? 조리 시에 29.1% 있던 식이섬유가 41.9%로 굉장히 많이 증가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리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팽이버섯과 잎새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표고버섯과 상황버섯, 영지버섯, 효모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은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건강기능 식품 재료로 사용 가능하게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는 것이 입증된 거죠. 자, 차가버섯을 보면 그 대장암에 특별히 좋다 그러고요. 꼬송이버섯은 여기 있는 모든 버섯은 암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항당뇨, 항고혈압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 노란 달걀버섯, 항당뇨. 이 노란 달걀버섯을 다른 말로 황제버섯이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네로 황제가 이 버섯을 따갖고 오면 같은 종량의 황금하고 바꿔줬다고 할 만큼 귀한 버섯이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색깔이 예쁜 버섯은 못 먹는 버섯이라고 배웠는데 이건 먹기도 하고 식용입니다. 그죠? 약효가 굉장히 높은 버섯이에요.
노루궁뎅이 버섯, 사자갈기 버섯이라고도 그러고 고슴도치 버섯이라고도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청에 갔을 때 이 노루궁뎅이 버섯 그 전골에다 넣어주게 제가 좀 보여달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포장된 상태라서 이쪽이 바짝바짝합니다. 치매도 예방하고요. 항 헬리코박터 작용도 있고요. 면역력도 올리고 항균 작용, 특별히 버섯에는 비타민 C가 거의 없는데 이 버섯은 비타민 C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황금 깨꼬리 버섯 굉장히 예쁘죠? 먹기도 하고 항 당뇨 작용이 있습니다. 연기버섯 특별히 불면증에 좋다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좀 달여 드시면 좋겠죠? 거담 작용도 있고요. 크리미니 포토벨로 양송이가 유방암에 특별히 좋다고 그러네요. 잔나비 걸상버섯은 폐결핵과 비형 간염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버섯을 볼 때 이게 먹어도 되는가 독버섯인가 구별하기 참 어려운데 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큰갑버섯은 식용이고 흰갈대버섯은 식용이 아닙니다. 독버섯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노란 달걀버섯은 식용이고 개나리 광대버섯은 독버섯입니다. 양송이버섯은 식용이고 큰 주머니 광대버섯은 독버섯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버섯을 먹고 죽을 수까지 있습니다. 이건 풍선 끈적버섯인데 독버섯인데 120도에서 끓여 먹으면 먹을 수 있는 버섯이래요. 특별히 미용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먹는 걸 잘 한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이 가지색으로 나오고요. 물에 데치면 윗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답니다. 자, 우리가 버섯은 약효가 이렇게 많지만 정말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 죽을 수까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면서 드셔야 되는데 확인된 버섯, 유통 가능하고 식품점에서 파는 버섯만 식용을 하시면 가장 안전하고요. 야생 버섯 섭취 시는 반드시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용버섯과 독버섯 구별하는 방법 이게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버섯을 섭취해야 되고요. 식용버섯도 반드시 익혀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송이는 미국 사람들이 생으로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거기에는 아가리틴이라는 독물질이 있는데 이게 히드라진으로 변하면서 발암물질로 변해요. 그 다음에 키틴질도 있는데 이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먹고 나서 설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정말 버섯을 드시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버섯이 좀 비싼 식품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주 1회 이상 버섯 전골을 갖가지 버섯을 다 넣으시고 육수에다 넣어서 끓이시고 그 다음에 양념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들깨를 몇술 듬뿍 넣어가지고 끓이시면 좋고요. 저는 캐슈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버섯은 약 대신 먹는다고 온 가족이 좀 투자를 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